매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구속받는 걸 싫어하고 갇혀있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더 이렇게 해방감을 속도를 통해서 즐기고 이런 사람들의 경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인간의 성품 그리고 자동차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등등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이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내리기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원칙적 전제로부터의 추론만으로는 결코 현실과 부합하는 논리적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제 쓰기 하라고 하면 이제 막 전제를 반드시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제로부터 막 추론을 해나가면서 정말 뻔한 글들을 그리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글들을 써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제를 쓸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이 이제 서서히 갖추어져 가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잘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미국의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콘돔이 청소년들의 성애기를 더욱 부추긴다는 주장. 그래서 이건 실제로요. 미국에서 재판에 소송이 되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학교에서 콘돔을 나누어주는 이유는 청소년들 간의 성관계가 제대로 된 피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책임질 수 없는 청소년들이 미혼모가 되거나 혹은 그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것이 도리어 뭐 낙태라든지 생명윤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주장은 위험한 행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서 추론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과연 그런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콘돔을 나누어 주는 과정은요, 학생들에게 피임 교육이 함께 더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권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차선책으로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이 콘돔을 피임 교육과 함께 나누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 무분별한 성관계의 위험성을 도리어 인식하게 되고 도리어 청소년들의 성행위의 건수가 통계상으로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런 논리적인 전제로부터 이런 결론을 그냥 끄집어내게 되면 이렇게 부당한 추론 또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제를 통한 추론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전제의 당위를 교리적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오직 그것만이 옳다라는 논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근거에 입각한 이유를 통한 논증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이 논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논증의 한계로 가보도록 하죠. 전제로부터의 유추는 추론일 뿐 언제나 진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론된 결과가 위에 전제의 명제가 참이라면 언제나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의 세계에서 그런 겁니다. 현실의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한 복잡계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제로 참이라고 여겨진 어떤 전제로부터 추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참이 아니라는 논쟁이 다시금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전제가 더 이상 참일 수 없는 시대상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이렇게 되면 이 가치관은 구세대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미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이 등장하더라도 언제나 과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권위와 전통이 중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변화해서 보다 더 새로운 것, 이전과는 다른 것, 그리고 탈권위적인 것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당위로 여겨졌던 도덕적 명제들이나 혹은 규칙들은 이제 더 이상 당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제가 필요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경우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혹은 과거에 이미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를 보게 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어때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추론해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결코 추론을 통해서 진실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논증은 사실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제에만 의존을 해서 혹은 전제에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글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제를 계속 의심해 보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전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전제가 과연 지금도 옳은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온 가치관이 지금도 맞는 것인지를 의심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전제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 상황과 맥락에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고 논증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제를 배치시키고 그리고 주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제를 서술하는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남들은 그저 내게 당연한 거니까 남들에게도 당연하려니 하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채워 넣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훨씬 더 친절하고 그리고 논리 정연한 글을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전제 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반론의 수용과 반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주장, 근거, 이유, 전제 이 구성 요소들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났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